2000년대 초반 한 의사가 코네티컷 주립병원을 방문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커. 해당 병원에는 면접을 위해 방문했죠. 그날 파커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사람이 침대에 묶여서 소리치고 있었죠. 알고 보니 병원에는 조라고 불리는 장기 입원 환자가 있었으며 소리치던 간호조무사는 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에 대해 흥미를 느낀 파커는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는 6살 때 병원으로 보내져 30년 동안 입원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또한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조에게 매료된 파커는 그를 치료하기로 마음먹으며 조의 담당 간호사인 내시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내시는 기겁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시의 이야기를 들은 파커는 점점 더 조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내시의 투약 명단에서 몰래 조의 본명을 알아낸 파커는 기록물 보관소에서 조의 기록을 찾아봅니다. 1973년 6월 5일 조가 가벼운 야경증으로 진단받고 퇴원함. 1973년 6월 8일 조의 증상이 급속도로 바뀌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드러냄. 1973년 6월 9일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냄. 나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형태를 보임. 1973년 6월 10일 담당 의사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함. 담당인은 조의 치료를 포기함. 이후 조를 담당한 의사들은 모두 조의 치료를 포기하였으며 그와 함께 방을 쓴 환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성폭행으로 인한 직장 파열, 극도의 공포로 인한 창문으로의 탈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병원에서는 조의 치료를 포기하고 격리하죠. 조의 기록을 살펴본 파커는 자신이 조를 치료함으로써 새로운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조에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의 병실에서 나온 내시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 파커는 조를 치료하고 싶다는 의견을 상부에 전달합니다.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조를 담당한 의사들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미 조에 매료된 파커는 조의 치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병원장은 이를 허가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조의 담당의로 파커를 배정합니다. 드디어 조의 병실 앞. 파커는 불안함과 기대감을 느끼며 조의 병실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조의 모습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연 조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를 둘러싼 이야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가 소설 그 환자였습니다. 이 소설은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웹포럼에 게재된 나는 어쩌다 의학을 포기할 뻔했는가를 원작으로 합니다. 작가는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의 화자도 1인칭으로 진행하고 있어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스포일러라서 후반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저는 소설에서 파커와 조의 만남 이후의 내용에 눈을 뗄 수 없어서 하루 만에 전부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몰입감이 대단하고 뒷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소설은 20세기 폭스사에서 영화화 예정이며 데드풀로 유명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제작자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나온 지 약 2년이 되었고 진척사항 업데이트가 없어서 영화가 엎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화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의 정체와 후반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읽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